안녕하세요. 우리 소울책 스크립트 씬 넘버 5, 6 대립 영상으로 돌아온 박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씬 3호가 4를 읽으면서 조와 리바 사이에 계속해서 쌓여온 오해와 소통의 부재가 쌓여서 갈등이 폭발하고 이제 조가 자기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하는 데까지 읽었었어요. 우리는 힘든 시간이 있었고 자기가 엄마에게 진실되지 못했던 점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뭘 하든 간에 당신이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하는 데까지 우리는 같이 읽었거든요. 여기가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리바가 이렇게 말해요. Look, 보렴. I know you love playing. 나는 알아. 뭘? 네가 play, 연주하는 걸, play jazz 뭐 이런 거겠지. 난 네가 연주하는 걸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아. 거기에 대해서 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then how come except for church you're happiest when I don't? 그러면 왜 교회를 제외하고는 당신은 가장 행복한가요? 내가 그러지 않을 때, 그러지 않을 때는 내가 연주를 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연주할 때 빼고는 제가 연주를 안 한다고 할 때 그렇게 제일 행복해 하세요. I finally land the gig of my life and you're upset. 내가 마침내 제 인생 공연을 차지했는데 당신은 화가 났어요. 리바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You didn't see, 너는 보지 않았잖니. 뭘? How tough being a musician was on your father.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뭐가? 뮤지션인 것이, 여기 이 being이 동명사예요. 뮤지션인 것이죠. 너희 아버지가 뮤지션인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보지 못했잖니. I don't want to see you struggle like that. 나는 원치 않아. 뭘? 보는 걸. 네가 그렇게 네가 고생하는 걸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단다. 여기서 C가 지각동사여서 목적어 동사 원형을 쓴 거예요. 조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So, that can pursue his dreams and I can't. 그래서 아빠는 그의 꿈을 좇을 수 있고 저는 못해요. 뭘 못해? 자기 꿈을 좇는 것을. 리바는 아빠와 조의 차이점을 말해줘요. Your father had me. 너희 아버지에게는 내가 있었잖니. Most times, 대부분의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 This shop was what paid the bills. 이 가게가 그 청구서를 값을 지불한 것이야. 이게 관계되면서 what이어서 뭐뭐한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 가게가 청구서 비용을 다 냈어. 즉 경제적으로 이 가게가 이 세 식구의 생계를 책임진 거야. 그래서 내가 영영 가버리면 누가 너에게 내줄 거야? 여기서 영영 갔다 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리바가 죽고 나면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네 청구서를 내줄 거냐? 라고 리바가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Music is all I think about. 음악이 전부예요. 어떤? 제가 생각하는 전부예요. From the moment I wake up in the morning to the moment I fall asleep at night. 이 from A to B를 쓰고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언제부터?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밤에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음악이 내가 생각하는 것의 전부예요. 나 음악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리바가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죠. 조가 음악을 좋아하는 건 알아. 그걸 인정하고 지지하는데 근데 걱정이 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죽어버리면 이미 리바는 60대야.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 자기가 죽어버리면 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지 안 살지 자기가 확신이 안 서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도 이제 이걸 알았지. 그래서 자기가 재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피력을 하는 거예요.
리바가 계속 아까 거기서 바로 이어집니다. You can't eat dreams for breakfast, Joey. 너는 먹을 수 없어 꿈을 뭘로? 아침으로 꿈을 먹을 수는 없단다, 조이야. 그랬더니 조는 더 강경하게 나와버립니다. Then I don't want to eat. 그러면 저는 먹고 싶지 않아요. This isn't about my career, mom. 이것은 내 경력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엄마. It's my reason for living. 이것은 내가 사는 이유예요. 그리고 and I know that felt the same way. 전 알아요. 아빠도 같은 방식으로 느꼈을 거라는 걸. 아빠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걸 알아요. 리바는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이에 조가 말을 이어가요. And 그리고 I'm just afraid. 저는 좀 무서워요. That if I die today, then my life would amount to nothing.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님에 이를까봐 너무나도 두려워요. 사실 조는 실제로 죽다가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의 진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 리바가 놀래요. 조이. 리바 looked into her son's eyes, moved and slightly scared. 리바가 들여다봐요. 뭘? 그녀의 아들의 눈을 뭐 하면서? 감동받고 약간은 무서워하면서 She breaks down a little, but then finally smiles. 그녀는 약간 허물어지는데요. 하지만 그러고 마침내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는 가요. 어디로? Drawer. 서랍으로 가요. 그리고 a large garment box를 꺼냅니다. garment는 약간 격식 있는 표현으로 의복이라는 뜻이죠. 리바가 Let's make this work instead. 이걸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보자. 즉, 이걸로 대신 해보자. 하면서 뭘 꺼내냐? She opens it. 이 박스죠. garment 박스를 열어요. 열어서 to reveal a tight, crisp blue suit. 꽉 끼고 빳빳한 파란 양복을 reveal, 드러냅니다. We come out of Riva's POV as Joe immediately recognized the suit stunned. 우리는 리바의 시점에서 벗어나요. 조가 즉시 알아봅니다. 뭘? 그 수트를. 깜짝 놀라며 알아봐요. That's my dad's suit. 저거 내 아빠 양복이야. 리바가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았잖아. 근데 뮤지션이었던 레이 가드너의 양복을 저렇게나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리바는 사실은 마음속 깊이 남편인 레이 가드너와 아들인 조 가드너의 그 음악 생활을 마음속 깊이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리바가 크게 부릅니다. 룰루, 멜바. 이게 다른 두 직원 이름이고요. Bring your good scissors in here. 여기 너희들의 좋은 가위를 가져와라. We got work to do. 우리는 할 일이 있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챕터 16 소설 부분에서 다룰 내용이 약간 있어요. 2A2한테 리바가 양복을 다시 맞춰주는 것을 고양이 조가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In his cat body. 그의 고양이 몸 속에서 조는 바라봤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from the top of the dresser. 그 옷장의 꼭대기에서 조가 봅니다. With his sharp new haircut. 그의 날카롭고 새로운 머리 모양과 the elegant suit. 그 우아한 정장과 함께 그는 이보다 더 나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 지금이 가장 나아 보였어. 그럼 그 중간에 Joe thought은 뭐예요? 그러니까 Joe thought he never looked better with his sharp new haircut and elegant suit. 이렇게 한 문장을 with를 앞으로 빼니까 이상해 보였을 뿐이야. 하지만 놀라지 말아요. 이렇게 문장을 자주 쓴답니다. Thank you, mom. 고마워요, 엄마. 하고 22가 그녀를 안아요. Liva's arms tightened around her son. 리바의 팔이 꽉 조였어요. 그녀의 아들을 둘러서, 그러니까 꼭 끌어안은 거죠. Ray would have been so proud of you, baby. She murmured, like I've always been. 레이도 would have been so proud of you. 여기 be proud of가
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지. 레이도 자랑스럽게 여겼었을 것이다. 조동사에 have pp가 오면요. 이거는 이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could have pp 그러면은 이거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뭐 must have pp 이러면은 반드시 이었을 것이다. 이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would have pp도 비슷해요. 이제 레이도 너를 자랑스러워 했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면서 리바가 이렇게 말하면서 중얼거리고요. 내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리바는 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Thanks, mom. He said quietly. 이 he는 고양이 조입니다. 그래서 안 들릴 걸 알지만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챕터 5, 6에서 이제 리바의 정규직 타령 뒤에 숨어있던 리바의 속마음은 사실은 남편 레이와 아들 조의 재즈 사랑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리바는 이제 그 배우자로서 레이 가드너의 뮤지션으로서의 굉장히 힘든 삶을 경험해 본 거야. 리바가 다 먹여 살렸어. 근데 리바가 벌써 나이가 60대야. 그래서 자기가 죽은 뒤에는 아들의 뮤지션 인생을 지원해줄 수 없어. 그러면은 아들의 생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여기까지를 처음으로 안 조는요. 엄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조도 처음으로 재즈에 대해서 자신의 열정이 얼마나 진실되고 강력한지에 대해서 리바한테 처음으로 전해요. 여러 가지 강력한 표현으로 자기의 정규직보다 재즈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어필해요. 가령 저는 눈을 뜰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재즈 생각뿐이에요. 저는 꿈을 먹고 살 수 없다면 안 먹을 거예요. 이래버리는 거야. 실제로 그리고 죽다가 살아나고 있는 조가요. 진심 어리게 호소를 할 수 있었죠. 제가 오늘 죽는다면 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서 두려워요. 리바도 조가 얼마나 진짜인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규직을 받았는데 거짓말을 했던 아들의 마음까지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요. 리바가 레이의 정장을 조에게 맞게 수선을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둘이 꼭 안으면서 끝납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보여주고 있죠. Ray would have been so proud of you, baby, like I've always been. 이렇게 감동적인 여운을 남기면서 Scene 5, 6가 모두 끝납니다. 이제 조는 새 양복을 입고 나와서 이제 다시 문인들을 찾으러 22와 함께 하프노트로 향합니다. 과연 조와 22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